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곳, 팔공야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해가 되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또 이제 좀 있으면 설날입니다. 야.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 아, 그러니까요. 설날이라고 어르신들이 덕담을 해주시는데 네. 어깨에 담이 오더라고요. 다들 결혼을 언제 하느냐. 지금 뭐 출산해도 노산이다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결혼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우현 씨도 뭐 매한 가시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뭐 너무 근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명절 오는 게 두렵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너무 된 싫어요. 김에 네. 둘이 하면 돼. 이왕 되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이런 와중에도 이 결혼과 출산을 모두 이 성공한 사람이 있죠. 우리 이상현 리포터 이 출산일이 언제예요? 사실 지금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6일 남았거든요. 어머나. 일주일도 안 남았어. 일주일도 안 남아가지고 약간 자꾸 남들이 하는 얘기에 제가 너무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언니가 너 이건 준비했냐? 너 이건 샀냐? 그들과의 비교를 하게 되면서 뭔가 약간 아 이거 뒤처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 누구 집에는 이만큼 해줬는데 그치.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비교 때문에 올 한 해 또 피곤해하시는 대구 시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곧 있을 명절 남들처럼 사는 것에 대한 강박이 가장 강할 시기인데 도대체 남들처럼 사는 게 뭔지 오늘 저희가 그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기대되죠? 누군지 네. 너무 궁금하죠? 누구예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회가 상식적이어야 한다라고 믿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의 고정관념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작가이자 사회학자 오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이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너무 고인물이세요? 팟캐스트 할 때 같이 뭐 체육복 입고 꽃게 탈 쓰고 옆자리에 있었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지금 양옆에 있는 두 분이 너무 웃겨서 보지 마세요. 젊은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취업의 무게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제에 있어서 이 오찬호 선생님만한 사람이 전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출신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투덜이 스머프. 이 세상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이 불편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만한 선생님은 아니 지금 모시기 어려워요. 표정이 벌써 불편해졌어요. 너무 불편한데. 저희가 불편하신 건 아니죠? 제가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고민을 하고 결혼 안 산다는 하셨어요? 거죠. 결혼하고 애가 고등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사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조금 나는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고민을 각자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나쁜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기억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평균, 보통. 네, 우리는 사실상 여기에 다 짓눌려져 있는 거죠. 내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걸까? 내가 평균치에 들어갈까?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근데 저 말들은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정상이라는 것은 과잉되다 보면 비정상이라는 말로 이어질 수가 있고 평균이란 말은 우리가 늘 미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씁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이라는 말이 많아지면 평균보다 좀 부족하면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되게 자학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잘못된 것을 저 단어들로 포장해서 잘못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상, 평균, 보통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많이 노신 것 같은데요, 이상현 씨는? 레이짱 인형 같아, 인형. 진짜 인형이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 미술 작품이라고 친다면 이 작품의 이름을 만약에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진유현 학생만 흑백이라가지고. 무슨 저희가 일이야 이제 이거. 89년도에 유치원 졸업사진인데요. 유치원 저 때는 졸업사진. 흑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앞선 이야기에서 연결해서 이것을 좀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상, 평균, 보통의 강박이 없던 시절의 사진이라는 거죠. 아, 맞네. 우리가 예. 지금 느끼는 어떤 게 정상적이지? 어떤 게 평균치지? 이런 고민이 없던 시절의 사진이고 아마 그래서 그 당시의 장래 희망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뭐 공룡 이런 거 적은 적이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꿈이 막 터무니 없었단 말이에요. 제 뜻대로 다 될 것 같고 자신감도 많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좀 조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네. IQ 테스트를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날이었어요. 왜요?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어요? 저는 한 450좀 나올 줄 알았어요. 맨사. 아니 그게 자존감 있고 항상 칭찬받고 내가 꿈을 꿀 수 있으면 항상 이것도 잘 나올 것 같죠.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를 누가 봐도 되게 부끄럽다고 느낄 정도로 내가 막 농담하던 수치가 나오는 거죠. 어머나. 친구들한테 농담을 하던 그런 수치가 나왔을 때 개인은 그 순간에 너는 이런 존재이구나. 너는 이런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게 풀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IQ 테스트라는 것은 본래 의도하고 다르게 네.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너는 평균 미달이야. 너는 보통의 지능도 되지 않아. 요즘은 이런 검사를 되게 빨리 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걸 접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훨씬 어린 시절부터 뭔가 테스트가 많아요. 심리 테스트, 진로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MBTI. 네, MBTI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남들은 어떠한데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계속 봐야 되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루저라는 말을 본인 스스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빨리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40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은 더러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0살이 그렇게 말하면서는 버틸 수 없거든요. 맞아요, 진짜. 슬프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꿈이 평균이라는 잣대로 가늠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너무너무 슬프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둘째한테 물어봤어. 너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부모는 뭘 검색을 하냐면 애니메이터 연봉을 딱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슬픈 자사. 보통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평균치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직업인가?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현실적이다. 지금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꿈을 뭐라고 말하면 야, 그게 되겠어? 가능할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미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평가받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아픈 현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그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와, 평균. 왜 보는 거예요? 평균 외모, 외모. 외모 아이. 키. 얼굴, 학벌. 그래서 저걸 계속 묻는다는 것은 오른쪽에 나오는 실제 기준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몇 살이 되면 5억이 있어야 된다. 5억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된다. 평균 학벌, 서성한, 저게 뭡니까? 서연고 다음에 서성하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고. 그러니까 저런 용어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대학이 180개가 있는데 4년제 대학이 저기 앞에 6, 7개만 빼놓고 하면 나머지 대학은 뭐냐는 거예요. 평균 미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이고야. 사실 그 평균값을 대체 누가 그 기준을 설정하고 책정을 하는 것인지 너무 높게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평균이?
평범한 삶에 대한 기준이 요즘에 보면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철마다 해외여행 가고 뭐 중요한 날 있으면 호텔 가서 밥 먹고 호캉스. 아니, 호캉스 가고 자동차랑 같이 이게 명품은 뭐 찍어서. 기본이고 이게 너무 이제 기본값이 돼버리니까 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다 이렇게 사네.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내가 이렇게, 이상한가? 저도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상현 학생은 지금 이제 출산을 준비하시면서 네. 출산 준비의 평균치라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지? 일단은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뭐 차도 우리가 눈을 높이면 끝이 없듯이 애기 용품도 똑같더라고요. 진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로션도 9만 원씩 하고 뭐 유모차도 200만 원, 침대도 200만 원 막 이런데 그걸 내가 사고 있는 거야. 샀어요? 샀어요? 아 그러니까 저 왜 그랬어요?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이게 지금 요즘 평균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다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올라가 있는지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실제 모든 느낌상.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균보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놀라운 사회적 현상인 거죠. 그 기준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걸 사실 평균을 어떻게 낼 수 있냐. 그러니까 외모 같은 경우에 평균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학벌 그리고 지역 이런 거는 평균을 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대구에 있다 보면 야, 너 왜 서울 안 갔어? 서울 가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울에 가서 사는 게 이 평균적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뭐 나 태어난 곳에서 사는 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평균에 미달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맞아요. 당사자들은 다들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더 저도 택시를 타거나 뭐 이렇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지난거 이제 서울 가야죠. 서울 가자 다 됐죠. 저도 뭐 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별로 갈 생각이 없거든요. 여기에 있고 싶은데 왜 주변에서 서울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사실상 왜 기회를 잡지 않고 머무를 거냐, 그 남을 거냐라는 말은 머무를 거냐, 안주할 거냐 그런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추임새로 실제 대화가 오가는 거죠. 굉장히 비논리적인데 우리 사회에서 그게 말이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 사회에서는. 잘못된 사회에서는 비상식적인 것도 논리적인 것처럼 통하는 거죠. 뭔가 정상이라는 말들이 많아지면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빨리 규정을 하게 되고 비정상이니까 간섭하기 시작을 하죠. 너 왜 저래? 너 왜 저래? 잘못된 거다. 네,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규정을 약간 하기 미운 시작을 우리 하는 거예요. 새끼처럼.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좀 숨막혀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틀 안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삼 3학년 때부터는 어느 대학교는 너무 낮다, 어느 대학교는 이제 괜찮다 하면서 성적 가지고 친구들이랑 비교도 많이 하고 대학교는 일단 서울 쪽을 들어가야지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다. 친한 선배들 보면 최소한 연봉 300 언저리는 받으시는 거 보니까 평범하게 살려면 저렇게는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30살이면 결혼해야 된다, 집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우리 애는 뭐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뭐 남의 애는 어떤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갇혀 있는 것 같고 뭐 전세라도 뭐 얻어주면 좋겠다. 30평대 아파트 정도? 제일 비교하는 게 돈이죠. 저 친구는 얼마 했다, 저 친구는 얼마 했다 그러면 이제 그 같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레벨이 떨어지는데 자괴감이라 하지. 저 친구는 저만큼 벌었는데 나는 이게 뭐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그 강박이 만연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 결과물이 있죠. 우리가 리액션을 한, 우리 사회가 리액션한 결과물이 바로 저출산이죠. 저출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평균의 강박을 갖고 살더라도 이 다음 세대까지 내가 느꼈던 강박을 이어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 결과물이 지금
어떤 결혼 문화, 출산 문화의 수치로 나오는 것이 다른 외국의 학자들이 흑사병이 걸려서 인구가 주는 듯한 속도로 지금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을 이제 요즘은 어떤 거냐면 결혼 안 해라고도 묻는 사람이 있겠지만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는 결혼 왜 해라고도 묻거든요. 그죠. 이게 뭐냐면 뭐 저렇게 결혼하는 거야? 저런 자격도 없으면서 부모 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돌고 도니까 그 개인은 그 분위기 속에서 이미 어떤 기대치가 너무 높고 너무 그다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놔버리는구나. 네, 놔버리는. 그러니까 아니 제 주변에도 보면은 출산은 생각이 없는 지인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애는 낳아야지. 이제 네가 나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압박을 받는데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 낳아서 그걸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도 우리는 더 힘들어도 너네 다 키웠는데 우리 방학 안에서 다 키우고 살았는데 너네는 왜 못해?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데 내가 이 결혼이라는 것 선택이 또 옳았음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교육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이 3살 때 한글 시키고 4살 때 영어 시키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또 그러면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또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육아에 전담해야 되고 또 한쪽 성매는 회사 가가지고 죽도록 일하고 내 월급 다 교육비로 날아가서 그 악순환이 행복한 가정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는데 그거를 고칠 토론을 할 여유가 전혀 없이 해결화된 어떤 낭떠러지로 지금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소멸을 경고하는 충격적인 저출생 통계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학부모 10명 중 6명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평균에 대한 강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사회를 분석할 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는 평균이 되지 않으면 욕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강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균이 높아서 다들 그걸 좋아하고 살면 좋은 사회죠. 그 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뭐 공부 잘하면 좋잖아 이게 아니고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잘못되면 끝장이다라는 것이 동력이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모두에게 똑같은 삶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애의 주기가 다 비슷해요. 끊임없이 서로가 비슷한 걸 경험을 하니까 뭔가 비교가 빨라지는 거죠.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타인과 비교를 하는 것이 몸의 본성처럼 배어져 있는 거예요. 몸의 본성처럼 배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은 경제 성장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지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경제 성장을 빨리 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근데 뭐 평등, 뭐 정의,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법 그런 거 함께 다루면서 사회가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성공을 위해 가지고 이 경제 성장이나 목표만으로 쫙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뭔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뒤처졌는데 도태되어도 마땅하지. 그런 얘기를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개인이 개인을 바라보면서 막대 거래법가 딱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 벌까? 저 사람 대학을 딱 들으면 내 대학하고 뚜두두두두 비교하는 거죠. 내가 좀 높으면 좀 뭔가 내가 말이 많아지고 그 사람이 좀 낮으면 그 사람이 좀 높으면 내가 좀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비교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태연하고 근데 그게 대화의 전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네요. 사실 저도 뭐 선생님의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반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평균보다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뭔가 그래도 평균 이상은 돼야지 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평균에 들기 위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뭐 정보력을 구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또 내 집을 장만하기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대학교를 가고 어떤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쟁이 가열되다 보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되는 그 인간다움이 우리 사회에 넘쳐 흘러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람을 조건화시켜가지고 구별하고 분리하고 배제해도 된다라는 어떤 논리적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구별되고 분리되면 차별이 이어지죠. 배제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깔보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평균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잘못된 보상 심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보살피고 공동체 일원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죽도록 고생했던 내 과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일했는데 목숨 바쳐 공부했는데 놀지도 않는데 놀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소리가 커지면 뭔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아까 평균 미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그냥 평균보다 좀 낮아가 아니라 패배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침묵해야 되겠다. 이 세상은 따지는 게 아니라 적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머리 끌적거리면서 아이고 제가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철든 사람인 것처럼 얘는 그런 어떤 우리 그릇된 인간다움이 우리 사회에 좀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게 쉽지가 않아 내 맘속에 욕심이 많은 건지 어른들이 말하기를 세상은 포기하며 살아가는 거래 하나둘 보내주다 보면 진짜만 남을 거래 얼마나 더 보내야 맘 편히 웃을 수 있나요 평범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자, 우리가 정상, 평균, 보통이라는 것에 어떻게 짓눌려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좀 상향된 정상, 보통, 평균의 기준에 허우적거린다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스스로를 감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쳐요, 그러면.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막 굉장히 즐거워 보일 수도 있고 인정받는 모습이 보이겠지만 생애 과정에서 그것이 누적되면 아주 작은 외부의 신호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인 것 같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또 되기 싫어서 치열하게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는 나를 지치게 하는 이런 사회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남들만큼 노력이라도 해봤어? 그러면서 어떤 혐오와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지친 사람들이 지쳐있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는 반드시 나쁜 사회고 바뀌어야 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제 남들과 비슷한 삶을 일부러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질 않았는지 상처된 행동을 하질 않았는지 한 번 더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분들의 노력의 가치에는 박수를 쳐주는 게 마땅하지만 그 후에 초점이 못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 존엄한 인간성이 보장받아야 된다는 건데 실제 우리 사회는 노력도 안 한 주제에 뭐 그런 대학 나와서 아유 뭐 외모를 관리나 좀 하지 욕먹을 만한 이유가 다 있다. 그런 어떤 조건들을 달면서 인간다움의 그런 자격은 제한적이다라는 어떤 신호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다움이 다시 좀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 프랑스 혁명에서 인권의 범주 안에 이때 당시에는 여성들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조건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인간의 범주, 인권의 범주가 넓어졌는데 요즘에는 야 임마 노력하는 인간만 대접받는 거야. 그리고 열정이 있는 인간만 대접받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 도태되어도 된다. 이게 최근 들어서 이 보통의 기준에 자리 잡혀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 인간다움으로부터 사람을 이렇게 배제시키려고 다들 색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가 나올 걸 생각하면 더 무서운 게 사실 이 친구가 커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사실 지금보다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나도 사실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내가 과연 애의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을까? 나는 휘둘리지 않고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을 땡땡땡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 뒤에 반사적으로 어떤 말들이 나와야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반대합니다. 하지 말자. 그런 말 절대 안 나오죠. 그거는 정말 선을 좀 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인 거죠. 와. 내가 어떻게 공부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말해줘.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어때서? 우리는 뭔가 차별과 혐오에 둔감해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빛을 따라서 짜라짜짜 달려나가 run go funny 라타타타타 음색을 열어